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홍 감독은 코치진 구성을 위해 잠시 뒤 유럽으로 떠나는데요. 공항에서 현장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데 감독 부임 이후 첫 인터뷰인 만큼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용 얘기해보죠.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들어 한국 축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박문성 위원, 자세한 내용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일단 코치 선발을 위해서 유럽으로 떠난다고 하는데 원래는 감독이 선임되면 같이 코치진이 동행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절차입니까?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패키지처럼 움직입니다. 감독과 코치는. 네. 그래서 원래는 감독을 선임하게 되면 그 감독이 자기와 원래 계속 일을 해왔던 그 코치진과 함께 오는 게 일반적인 사례죠. 네. 왜냐하면 이제 감독과 코치는 생각이 맞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구산과 훈련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로 움직이는데 이번에 이례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제 난항이 좀 있었잖아요. 예. 5개월 동안 대표팀 감독 꾸리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원래는 외국인 감독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국내 감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팬들이나 주위에서 바라볼 때 외국인 감독 아닌가요? 라고 했기 때문에 감독은 국내 감독이지만 코치라도 외국인이 된다면 그런 여론에 어느 정도는 조금 되지 희석하려는 않을까? 시도일까요? 좀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네.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 대표팀을 이끌고 이제 월드컵을 목표하는데 월드컵은 전술적인 어떤 대격돌의 장이죠. 네.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세계의 어떤 축구의 흐름을 좀 더 이해해야 되는데 그 때문에 유럽에 있는 코치가 좀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이후에 잠시 후에 인천공항에서 모습을 드러낼 텐데 여러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과정과 어떤 결과에 대한 분노들이 많이 있었는데 홍 감독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라 보세요? 저는 뭐 이렇게 대단히 파격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그래요?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울산을 이끌면서 울산에 많은 기자들이 갔었죠. 거기서 이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좀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지난 주말에 아주 급하게 이사회에 서면 통과가 되면서 확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면 이제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첫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아마 큰 어떤 그 포부라든지 뭐 계획이라든지 일정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박지성을 포함으로 해서 후배들 몇 명이 그렇죠.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지금 9시 한 50분 정도로 네. 예상되고 있다고 네. 하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박지성 디렉터가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냐 슬프고 참담하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지성 위원이 이 정도까지의 말을 한 거는 좀 흔치 않았던 일 같거든요. 거센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박지성 선수 혹은 디렉터 원래 선수 때도 그랬고 이렇게 뭔가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잘 하지 않죠. 네. 물론 해설을 하면서는 몇몇 지적한 적은 있습니다. 중계를 네. 하다가. 그런데 이렇게 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례적이었죠. 좀 이례적이고 네. 그 이후에 뭐 안팎으로 해서 이동국, 뭐 조원희 이런 이제 선후배들의 이야기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죠. 아무래도 그만큼 사실 이번에 과정 자체가 절차가 뭐 같은 선수 출신들이 보기에도 축구인들이 보기에도 혹은 뭐 팬들이 보기에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5개월간의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에 뭐 2번의 A매치를 임신 감독 체제로 치렀고 그만큼 어찌 보면 시간이 많았단 말이죠.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인 감독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또다시 감독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원래 처음에 영입하고 싶었던 감독은 외국인 감독이었죠. 네.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감독을 뽑지 못한 무능력이 있는 거죠. 5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고 100명 가까운 외국인을 또 지도자들을 검토했고 네. 그러면 사실은 뽑았어야죠. 아, 이게 거의 유례가 없습니다. 전 세계 사례를 찾아보더라도 5개월 동안 시간을 줬는데 감독을 뽑지 못한 사례가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전례가 없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밀려서 한 셈이 돼버렸죠. 근데 저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물론 뭐 어떤 것든지 모든 세상의 일들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최소한
사과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게 도리이자 이치 아닐까 싶어요. 5개월 동안 팬들은 기다렸고 축구계는 다 기다렸습니다. 근데 원래 목표했던 게 안 됐으면 사과하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자세를 좀 보여줬어야 네. 모든 것들이 다 납득이 안 되더라도 아 그럴 수 있어라고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할 텐데 그게 없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그러면 그게 홍명보 감독이건 누구든 간에 새로운 감독이 오지 않았습니까? 과정에 대한 5개월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 없으니까 새롭게 출범하는 이 대표팀에 대해서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질 않잖아요. 어떻게 새로운 감독이 뽑히고 감독이 이게 새로운 팀이 이제 출범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허니문 기간 없이 이렇게 초반부터 아주 강한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거의 이것도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네. 결국은 책임 있는 자세, 사과, 책임의 부족이 좀 아쉽다. 사실 이게 내막들을 자세하게 알게 된 게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이 방송 도중에 관련된 선임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홍명보 감독이 내정됐다는 얘기를 그때 들으면서 같이 보던 팬들도 많이 분노를 했고 또 과정을 어떻게 부실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네. 결국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국가대표팀을 선임하는 기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참 파행적으로 운영이 됐구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대로 운영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뭐 박주호 선수의 말이 맞냐 누구의 말이 맞냐 이거는 저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크게 보면 어쨌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좀 보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한국 축구 위기 아닙니까? 위기 때는 정말 요만한 힘이라도 다 모아야 됩니다. 힘도 모으고 생각도 모으고 의견도 모으고 여러 가지를 모아서 앞으로 끌어가도 될까 말까 이런 상황에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법적인 대응을 이야기한 것은 저는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지금 그 이후에 계속 그 선수 출신 분들이 비판하는 핵심적인 것도 아니 이러면 앞으로 우리가 축구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대표팀에 대해서 우리 그럼 말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노 가까운 지금 이야기인데 저는 그 대목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뭐 사과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축협의 대응을 보면은 강경한 모습이거든요. 사과는 고려하지 않는 조치인 것 같고 밀고 네. 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죠. 아. 뛰어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가. 누군가가 그 호랑이를 멈추게 하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는 이미 너무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버리는 셈이 돼버렸죠. 지난 주말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네. 주말에 감독을 최종 승인하는 굉장히 바쁘죠. 네. 근데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협회 입장만 놓고 보면 이런 거겠죠. 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힘을 못 받고 있죠. 그러면 시간을 끌면 더더욱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가서 빨리 일을 추진하고 이러면 좀 낫지 않겠냐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근데 모든 일에는 뭐 속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이라든지 과정 절차라고 하는 것도 그 과정에서 합의하고 함께 공유하고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홍명보 감독이 일단 코치진을 유럽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좀 네. 떠나는데 협회는 남아 있잖아요. 네. 협회는 지금 이 팬들이라든지 많은 어떤 주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좀 논의하는 것. 그것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그게 바로 협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본질적으로 대표팀을 지키는 일이죠. 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월드컵에 나설 대표팀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화살을 좀 맞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 외국인 감독을 선임한다고 했는데 국내 감독을 뽑았다. 국내 감독 뽑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현 시점에 울산 HD 한창 시즌을 달리고 있고 우승 경쟁하는 팀인데 예를 들어 뭐 맨시티에서 과르디올라가 잘한다고 갑자기 시즌 중에 잉글랜드 감독 선임하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서 팬들이 많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이 바뀌지 않는 걸까요? 생각이 옛날이라서 그래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규정 같은 것도 있나요? 규정도 있죠.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에 그런 게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현직 K리그 팀의 감독을 원할 경우 네. 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내줘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요구하면 그냥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근간의 생각은 뭐냐면 K리그 프로팀은 대표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공간이야. 대표팀이 한국 축구의 최고고 K리그는 그 대표팀을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하나의 밑에 있는 단위야.
라고 하는 옛날식 사고방식이죠. 뭐 두 분도 아마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가끔씩 어떤 식으로 그럼요. 보실 예.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잉글랜드의 토트넘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잉글랜드의 축구, 잉글랜드 축구 잘해라고 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를 생각합니다. 네. 손흥민을 생각하죠. 그 다음에 가끔씩 근데 뭐 월드컵에선 뭐 유로에선 그 다음에 대표팀을 생각하죠. 맞습니다. 최소한 누가 위에 안 가더라도 동등하게는 봐줘야 되죠. 물론 옛날에는 우리도 대표팀 중심으로 갔고 K리그가 희생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많은 팬들이 주말마다 K리그를 즐겨요. 네.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월드컵이나 아시안컵을 즐깁니다. 뭐 많은 분들이 월드컵 하면 좋아하시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최소한 4년에 한 번에 있는 월드컵을 위해서 매일처럼 주말마다 우리 동네를 대표해서 뛰는 K리그를 하나의 부속품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울산의 사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사실 그 안에 과정에서도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뒤집어지니까 팬들의 허탈감, 뭐 박탈감 혹은 분노 이건 너무나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울산 팬들의 분노도 거센 상황이고요. 후배들도 쓴소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축구협회나 홍명보 감독에 대한 화살이 계속해서 날아오는 상황인데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밝힐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가벼운 말로만 마무리를 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따가 이제 잠시 뒤에 홍명보 감독이 공항에서 할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 울산 경기장에서 했던 걸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선에서만. 네, 그 정도에서 할 것 같고요. 근데 뭐 저는 혼은 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축구협회를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홍명보 감독도 스스로 말을 좀 번복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혼날 건 좀 혼을 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좀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과거를 다 잊자는 것이 아니라 좀 끊어주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동안 했던 최소 5개월 혹은 그전까지 1년에 몇 가지 파행적인 사건들 뭐 파리올림픽도 그렇고 스무르작범 사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묶어서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 사과하는 것, 고개를 숙이는 것, 자기 자리에 대해서 일정하게 한번 내려놓는 것 이런 몇 가지를 포함을 해서 진정성 있게 좀 하면서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한 번 좀 끊어주고 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 팬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우리 소중한 선수들 뭐 손흥민, 뭐 이강인, 김민재라고 하는 황금 세대인데 클린스만의 아시안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응원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만약에 성적이 잘 나왔다 그랬을 때 그래 여론은 이러는 것이야라고 축구협회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궁극적으로 정몽규 회장 내년에 4년 도전한다고 하는데 사퇴하는 게 좀 방법이 된다고 보세요?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저는 뭐 당장 지금 자리를 어떻게 하나 이것도 그러겠지만 원래 규정상 2번 연임만 가능하고요. 세 네. 번째 연임부터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4번 연임에 도전하시고 싶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네. 그동안 3번을 했던 거를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국 축구와 대한축구협회에 도움이 되는지 네. 도움이 되지 않는지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또 많은 이 구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한번 논의해 보시고 그다음에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됐고 오늘 코치진 구성이 유럽에 가서 완료가 되면 비난의 화살을 잔뜩 받은 홍명보호 2기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 최종 예선 조편성이 확정이 됐습니다. 월드컵 진출이야 뭐 거의 기정사실이다라는 분위기인데 올해 남은 일정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9월에 이제 월드컵 3차 예선이 시작을 합니다. 네. 팔레스타인, 오만 이거 시작되고 이번에 3차 예선은 모두 중동 팀들과 함께 있죠. 그러니까 이제 9월부터는 홍명보 감독 체제가 시작된다면 그 체제는 이제 월드컵 예선 체제입니다. 네. 이렇게 통과되게 되면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는 건데 뭐 저는 당장은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가 월드컵 본선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도 어렵지 않지만 이번 월드컵은 더 늘어났어요. 네. 아시아도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가 다 아쉬워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역대급의 member를 갖고 있어요. 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이재성 뭐 너무나 좋은 멤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이 화려한 멤버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네. 가능성이 높은데 이 멤버들을 가지고 우리는
최고의 어떤 피날레를 보고 싶은 거죠, 손흥민의. 그때 우리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축구협회를 포함해서 막 도와줘도 최고 피날레가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약간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아쉬운 거고 그래서 정말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뭐 그걸 아쉬운 소리나 비판을 하거나 화가 나시는 분들도 마음은 사실 하나잖아요. 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책임 있는 단위에서 좀 잘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치 선발을 위해 유럽 출장에 나서는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을 갈 계획이라고 하고요. 박지성 디렉터를 비롯한 동료 후배들의 비판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앞두고 말씀드렸을 때 어떤 예상하셨던, 파격적인 이야기는 네. 지금 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출장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후배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약간의 좀 이야기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 큰 범주에선 벗어나지는 네.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유럽에서 어떤 코치진을 꾸릴지 지켜보면서 오늘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